안녕하세요. 남인숙 작가예요. 오늘은 피님 사연 들어볼게요.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. 저한테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. 그 친구와 1년에 2번 정도 만납니다. 저희는 각자 남자친구가 있어서 주말에는 약속을 잘 잡지 않고 주로 저희 직장 앞 번화가에서 평일에 만납니다. 제가 직장을 다니고 그 친구가 프리랜서라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. 저는 친구가 멀리서 저 있는 곳까지 와주니까 항상 제가 밥을 삽니다. 근데 이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씀씀이가 커지고 있어요.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와인 한 잔도 곁들이고 하다 보면 비용이 꽤 나오는데 친구는 한 번도 밥값을 나누어 내려는 기색이 없습니다.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저 친구가 너무 나한테 인색한 거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헤어지고 오면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. 이런 마음으로 친구를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. 그 친구가 혹시 저를 호구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할지 궁금합니다. 사연자님 마음속의 혼란이 이해가 돼요. 근데 친구분 입장도 알겠네요. 이제 우리는 힘들게 돈 버는 어른이 됐으니까 돈이 마음이라는 거 알잖아요. 나를 보러 와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친구가 너무 돈을 안 쓰니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마음인 건가? 이런 생각 들 법도 해요. 근데 또 친구 입장이라면 또 다를 수 있거든요. 그 친구분이 프리랜서라고 하셨잖아요. 그 친구분은 시간이 돈인 사람이에요. 근데 본인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포기하고 매번 멀리서 그 시간을 쓰면서 오는 거잖아요. 그 친구분은 자기가 친구한테 해주는 걸 돈하고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실제로도 그게 어느 정도 맞긴 하죠. 돈 문제가 참 예민해요. 악마의 책이라고 하는 군주론에서도요, 백성들 돈은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. 인간은 부모 죽인 원수보다도 자기 돈 뺏어간 놈을 더 못 입는 존재라고 하면서요. 오늘은 이렇게 예민한 돈 문제,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상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사연자님 입장뿐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도 같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첫 번째, 7대3의 법칙을 기억하세요.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베풀잖아요. 그러면 그걸 받는 다른 사람은 주는 사람의 체감만큼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. 호의를 베푸는 모든 일이 다 그런데요. 돈 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.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다 내니까 더 많이 베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냥 비슷하게 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. 내가 7대3 정도로 더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풀면 상대는 서로가 비슷하게 주고받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더 많이 쓴다 싶게 쓰면 상대방은 비슷하게 쓴다는 기분이겠구나 예상하고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베푼다고 느끼게 하고 싶으면 그냥 100% 쓴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야 속이 편해요. 제 경우는 그냥 사람을 만날 때는 제가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. 그래서 내가 밥을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만나죠. 근데 또 이게 약간 모순인 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꼭 자기가 뭐라도 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30대 이상 되면 정말 시간하고 체력이 귀해지거든요. 내가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그냥 만나지 마세요. 내가 아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관계 유지 차원에서 만난다. 이래도 그냥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만나세요. 친구비라고 생각하고 쓰면 안 아깝죠. 그러다 너무 인색해서 정 떨어진다. 그러면 만남 횟수를 차차 더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너 너무 돈 안 쓰더라. 다음부터는 너도 좀 써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싸우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 친구가 정말 인색한 거면 그건 고쳐지지 않아요.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거죠. 사연자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거 말고 만나는 조건을 좀 바꿔보세요. 지금은 친구분이 사연자님한테 오면서 벌써 빚을 지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지 말고 중간에서 만나든지 사연자님이 월차 낸 날 가보든지 뭐 그렇게 해도 친구가 안 쓴다
이러면 그 친구가 인색하다는 걸 인정하셔야죠. 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는 이제 사연자님 몫일 테고요. 일단 마음의 혼란은 좀 정리가 되겠죠. 두 번째, 돈은 돈으로만 갚아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. 친구 관계에서 이런 걸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. 돈을 다른 걸로 갚아준다는 생각은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. 사연자님 경우에도 친구분이 멀리서 와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쓰니까 이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친구한테 베푸는 거지.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쉽거든요. 그것도 맞긴 맞고요. 근데 이게 실제 관계에서는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. 왜냐면 돈은 숫자로 박히는 거잖아요. 나머지는 계량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남이 돈을 쓰는 거하고 내가 다른 걸 해주는 거하고 등가 교환이 안 돼요. 만약 친구한테 3만 원을 빌렸어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와. 내가 근사하게 집밥해 줄게. 대신 3만 원 퉁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아닌 거예요. 당연히 장 봐서 밥 해주는 게 3만 원보다 비쌀 거예요. 근데 그건 상대방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. 돈은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. 노동력은 잠재 가치지 돈은 아니거든요.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려면 돈이나 노력이 추가로 들어요. 그걸 돈하고 같은 가치로 계산하면 상대방은 황당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. 만약 누군가가 돈으로 갚아야 하는 걸 자꾸 자기 정성이나 시간이나 노동력 같은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. 만약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어요. 물론 상대방이 먼저 돈 갚지 말고 이거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내 맘에도 든다 이러면 그런 상황은 괜찮죠. 그런데 돈을 줘야 할 입장에서는 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. 돈은 돈으로 갚는다.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. 세 번째,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는 솔직히 말하세요. 만약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다. 누굴 만나서 돈을 쓰는 게 부담이다. 그러면 기존 인간관계 횟수를 줄이시거나 유보하는 게 맞아요. 나는 백수고 너는 직장인이니까 당연히 네가 사는 거지.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으로 친구를 만나시면 안 돼요. 근데 만나서 번갈아 내거나 나눠내거나 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친한 관계라면 지금 상황이 내가 안 좋아서 돈을 못 써. 좀 저렴한 데서 만나서 더치페이 하자.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. 이걸 내가 취준생이니까 친구들이 알아서 내 입장을 생각해 주겠지. 이렇게 막연히 바라면 서로 의를 상할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친구들은 취준생이라도 집에서 용돈 정도는 주겠지. 알바라도 하겠지.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해서 돈 너무 안 쓰는 태도를 좀 염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. 내가 이 정도로 돈이 없다. 그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 정도를 할 여력밖에 없고 이 정도 만남을 원한다는 것, 이 정도는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냥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서 취준생 기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인간관계 다 박살나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관계라는 게 어차피 유통기한도 있고 여러 이유로 끊기기도 하는 건데요. 원래 유지하고 싶었던 인연들까지 돈 때문에 끊을 것까지는 없죠. 최소한 어려우니까 당분간 만나지 말자는 말이라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. 그런 말 안 하고 몇 년 뚝 끊겨 있다가 사정 좋아지고 갑자기 연락하잖아요. 그러면 상대방 친구가 얘 뭐야? 다단계 시작했나? 결혼하나? 그러면서 경계부터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재테크 짠테크 한다고 돈 아끼면서 친구들한테 인색하게 하는 거 그런 분들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그 돈 모아서 친구 줄 것도 아니잖아요. 친한 친구들이라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마시고요. 돈 아끼는 중이라서 비싼 데 못 가니까 파인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만날 거면 그냥 나 부르지 말라.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경계를 잘 지으시면 훨씬 좋겠어요. 네 번째, 선물은 비싼 거 사지 마세요. 나는 생일날 5만 원짜리 선물했는데
그 친구는 2만 원짜리 주더라. 너무 섭섭했다.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이런 경우는 그냥 원래 그 사람이 선물하는 수준이 그 가격대인가 보다 하고 다음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나도 주면 돼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세심한 건 아니라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물건이 5만 원짜리인 거 모를 수도 있어요. 기본적으로 친교 관계에서 가볍게 선물하는 거면 그냥 비싼 게 아닌 게 좋은 것 같아요. 누가 뭘 해준 게 고마워서 감사 표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냥 가볍게 선물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돈 없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아닌 걸로 대충 생각해보면 단순 지인이면 2만 원 내외, 친구면 5만 원 내외, 뭐 그 정도가 평균으로 보여요. 물가도 비싼데 그 돈으로 뭐 쓸모있는 걸 살 게 있냐 싶기도 한데 선물은 원래 별로 쓸모있는 걸 주고받는 게 아니더라고요. 5번째, 마지막으로 절친 경조사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. 절친들 사이에서는 경조사비를 좀 묵직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왜냐면 어차피 축의금 같은 건 나 결혼할 때 돌려받을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크기를 돈으로 표현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. 50만 원, 100만 원, 뭐 무리하게 축의금을 넣었는데 그 사이에 친구 관계가 끊기거나 받은 친구가 다른 일이 있다고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하고 축의도 안 하거나 뭐 아니면 덜 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정리되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. 축의금이나 조의금은요, 나중에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돌려받을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30, 40대 기준으로 절친 축의금은요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, 이게 중론이더라고요.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꼭 뭐라도 많이 보태고 싶다, 안 받아도 된다, 중간에 관계 끊겨도 괜찮아 이러시면 얼마를 하건 당연히 상관없겠죠. 오늘은 친구 관계에서의 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게 의외로 어려운 문제라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참고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.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. 기다릴게요.